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소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던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예전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안 좋았던 시절에 피부를 발견하면 한번 여기에 띄워놓겠습니다. 짜잔. 살이 70kg까지 찐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고 간식도 너무 많이 먹고 하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확실히 덜 먹기는 하거든요. 조절을 좀 하려고 하고 확실히 살만 빼도 피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식습관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피부 관리를 하지 않고도 살이 쪘을 때랑 빠졌을 때 비교하면은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달라요. 70kg 때는 곱살 여드름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났었어요. 아마 기름지고 맵고 짜고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안 먹지는 않습니다. 과자를 진짜 좋아해요. 하루에 빼빼로 뭐 하나씩 꼭 까먹기도 하고 초콜릿 진짜 좋아하고 젤리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70kg 때 시절보다는 훨씬 덜 먹기도 하고 식습관을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해요. 샐러드라든지 이런 건강한 음식들로 좀 채워주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거는 스토리가 좀 길어가지고 10kg대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피부 관리를 막 크게 신경을 쓴다거나 내가 막 여드름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메이크업을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바로 지워요. 남아있는 느낌이 너무 찝찝하고 싫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지웁니다. 운동 갈 때도 무조건 지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으로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떼서 받는다든지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손이 진짜 더럽다고 해가지고 저는 손 씻는 데는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찝찝해도 손을 바로 씻고 뭘 만져도 바로 씻고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베개 커버. 베개 커버를 일회용 베개 커버를 사용을 해요.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닿는 거는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도 헤어 제품 같은 거 릴스 촬영을 좀 했거든요. 릴스 촬영할 때는 이런 헤어 제품을 되게 많이 바르는데 되게 오일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 바르면 다 찍고 나면 얼굴 확 까고 얼굴 세수 다 하고 샤워 싹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청결하게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름 관련한 건데요. 사실 저도 주름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막 잔주름도 있고 눈가에 주름도 있고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주름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막 웃을 때 이렇게 웃는 사람이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있거든요. 최대한 주름을 안 생기게 하려고 찡그리거나 하면은 여기에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주위에 하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연님은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형이 안 바뀌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힘들어도 찡그리거나 하면은 이게 주름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차라리 눈을 감고 말자 약간 이런 주의여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운동을 합니다. 참는 거는 다 눈을 감고 참아요. 그런 식으로 주름을 최대한 안 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수건이나 이런 것도 세안하고 나면 최대한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려고 하고요. 머리 감을 때도 앞으로 넘겨서 감으면 얼굴에 샴푸랑 린스 묻는 게 싫더라고요. 항상 샤워를 하면서 뒤로 머리를 감습니다. 저는 얼굴에 일단 뭐가 이렇게 거품이 묻거나 하는 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얼굴형 관리도 되고 피부 순환도 되는 건데 저는 항상 세안하고 로션 바를 때 얼굴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하면은 피부가 자극을 받으니까 로션이 있는 상태로 다 바르고 나서 여기 눈 부분, 이마 끝부분, 뚜근 부분, 광대 부분, 턱 부분, 팔자, 광대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다 살살살살 해줍니다. 너무 세게는 하지 않고요. 항상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꼭 마사지를 해주고 틈날 때마다 귀 계속 접어주고 만져주고 여기 뜯어주고 계속 마사지 해줍니다. 문어갈사 사가지고 쿠팡에서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계속 풀어줍니다. 여기 측두근 이런 데도 다 풀어주면은 이게 순환이 되면서 얼굴빛이 좀 투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 어떤 제품 쓰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해왔던 스킨케어 제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국민템이죠. 바이오더마과 클렌징 워터. 이걸로 싹 지워줍니다. 눈은 아이 리무버 사용하고 피부는 얘로 하고 있어요. 얘로 한 두세 번 정도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화장 지워줍니다. 얘가 되게 순하고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진짜 7년, 8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다 지우면 폼클렌징은 요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이것도 한 몇 년 됐는데 아비브의 아크네 폼 클렌저 어성초 폼 이 제품입니다. 이게 순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폼 클렌징은 좀 뽀득뽀득거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좀 순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씻기는데 좀 순하게 부드럽게 씻기는 느낌? 얘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폼 클렌징 할 때 절대 막 빡빡빡빡빡 씻지 않아요. 거품을 엄청 많이 냅니다. 거품 확 내고 거품을 이렇게 덜어서 살살살살살 롤링 계속 해주고 이런 코 부분, 입가 여기 턱 부분 다 롤링을 엄청 열심히 구석구석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품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품을 다 씻어내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스킨케어로 들어가면 이것도 아비브 제품인데요.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 이 제품이에요. 제가 아비브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광고는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비브 제품을 되게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성초 제품이 순하고 여드름도 안 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몇 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다 썼습니다.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쓰기가. 스킨으로 먼저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국민템이죠. 니크 노란 로션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처라이징 젤 얘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효과가 엄청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하는 제품은 아니고 제가 이거를 20대 초반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쓰면 약간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로션을 쓰면 불안해서 얘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얘가 막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킨 다음에 로션을 바로 바르지 않고 얘부터 발라요. 얘가 진짜 찐템입니다. 제 피부가 밝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쓰고 난 후로부터 피부가 맑다, 피부 되게 하얗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디 오디너리 제품 나이아신 아마이드 10%예요. 10%에 징크 1%거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되게 핫해지기 전부터 사용을 했던 건데 처음에는 조금 셌어요. 10%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 맞더라고요. 초반부터 잘 사용하기는 했는데 얘를 이제 스포에 짜가지고 조금씩 발라주고 난 후로부터 피부가 좀 투명해진 것 같아요. 하얘지고. 마지막에 발라주는 제품인데요. 포레덤 펩타이드 더마 릴리프 크림. 쿠팡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구매했던 거라 계속 쓰고 있어서 안 쓰면 불안하다 약간 이런 아이템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썼을 때 제가 효과를 좀 봤었거든요.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준 판테놀, 그 다음에 펩타이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걸 사용한 뒤에 약간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지금은 막 크게 느껴지거나 하는 거는 없고 불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 피부가 뭐 여드름이 나거나 하지 않는 게 이런 성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이 조금 났었을 때 되게 효과를 많이 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무조건. 이거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수분 선크림이에요. 제가 다른 선크림 다 써봤는데 얘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쓰기가. 다른 선크림은 메이크업 했을 때 밀리는 그런 선크림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품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이거를 처음에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크림들이 막 그렇게 제품력이 좋거나 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얘를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전혀 지금도 바른 상태거든요. 메이크업 베이스 전에 발라도 절대 밀리지 않고 되게 얇게 발리고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진짜 잘 챙겨 바르고 나서부터 피부에 잡티나 이런 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광적으로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한때 진짜 많이 발랐을 때는 집에 있을 때도 발랐어요.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발랐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외출할 때 무조건
집 앞에 편의점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은. 조금이라도 자외선 닿는 게 또 싫더라고요. 잠깐이라도 나갈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목주름이 지금은 이미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더 이상 생기게 하지 말자. 이게 나이 들어 보이니까 최대한 바르고 나가고, 여름에는 여기 다 팔이랑 이런데 노출되는 부위에는 무조건 선크림을 잔뜩 바릅니다. 최대한 살 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화되지 않게 최대한 하고 있어요. 40대, 50대에도 최대한 동안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다 바르고 있습니다. 몸에도. 스킨케어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뭐 신랑이랑 TV를 본다던가 있는 짜투리 시간이 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팩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더 많이 더 자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까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포레덤 그 펩타이드 크림은 오전에 메이크업 전에는 바르지 않고요. 스킨이랑 로션만 바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기에 뭐 얇은 크림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햇빛에 노출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만 바르고 있습니다. 포레덤이랑. 팩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사실 팩 종류는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로 받는다거나 선물로 받는다거나 하는 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몇 달 전에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메디힐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대용량의 리필까지 또 있어가지고 계속 냉장고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얘네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그 시트형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귀차니즘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손에 많이 안 묻고 최대한 사용하기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이런 스패츌러도 있고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에 안 닿게 스패츌러로 딱 떼가지고 얼굴에 한 장씩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얼굴에 막 각 맞춰가지고 써야 된다거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할 때 신랑도 붙여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아이 패치처럼 생기고, 그래서 이게 부분 붙여주기 좋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뭐 페이스를 치고 왔는데 얼굴에 열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거 진정 효과 있는 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콜라겐. 약간 탄력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눈에 주름 있는 부분, 이렇게 팔자주름 이런 데다가 하나씩 붙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는 약간 칙칙해진 것 같다, 그럴 때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 파란 색깔 진정 효과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케어 기기는 요거 크라이오소닉 프로,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다 끝난 다음에 TV 보면서 이거 젤 이렇게 발라주고, 그날 진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진정 모드 해주고, 리프팅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 리프팅으로 막 올려주고,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TV 보면서 피부 관리나 해볼까? 약간 그럴 때 계속 이제 롤링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TV 보면서 계속 롤링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어나서 붓기가 엄청 심할 때 여기가 차가워져요. 숟가락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됩니다. 크라이오 모드 켜가지고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대주고 있어요. 부은 데다가. 붓기 제거에 직방이에요. 얘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 관리. 어디 샵 다니세요? 피부 시술 뭐 하셨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피부 관리 샵은 광교에 있는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면은 등부터 팔, 다리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그 데콜테 관리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 다 해주시고, 윤곽 관리 해주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봐주시고 계시는데, 다른 샵 가봤지만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잘 봐주시고, 그날그날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케어를 해주시고, 그날그날 어디가 아픈지, 피부 관리도 해주시지만 뭐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허리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신다든지, 다리 부종이 심하다 하면 다리 부종을 좀 더 봐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섬세한 부분도 있고, 관리를 다 받고 나면은 얼굴이, 지금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얼굴이 일단 광이 엄청 살아나고, 이 윤곽이,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다녀오면은 윤곽 관리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라인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처럼 막 드라마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느끼기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약간 얼굴이 선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목이 뽑혀요. 사진 찍거나 이럴 때 중요한 게 목 비율이거든요. 길면 길수록 사람이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를 뽑으니까 뽑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좋더라고. 말린 어깨까지 싹 펴지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술. 얼굴에 막 칼을 대거나 주사를 대거나 하는 게 싫어가지고 시술을 엄청 안 받던 사람이에요. 시술을 안 하다가 턱 보톡스를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거를 꾸준히 한 2년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1년 정도 끊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죠. 제 얼굴형에서는 놔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맞기 시작하고부터 얼굴이 이렇게 볼페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으니까 좀 덜해지긴 했는데 볼페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는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했는데 이 턱 보톡스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넣으니까 측두근이 커지면서 측두근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커지면서 머리가 좀 커 보이는 그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턱 보톡스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피부관리 시술로 들어오면 가장 추천드리는 시술은 티타늄. 티타늄은 저는 효과를 너무 잘 봤어요. 살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로 쫀쫀해지면서 얼굴이 촥 달라붙더라고요. 시술 중에서는 효과를 봤었던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스컬트라. 스컬트라는 엄청 고민하다가 받으러 갔거든요. 스컬트라도 저렴한 데는 많은데 주베록 볼륨보다 액자가 커가지고 골절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저는 팔자나 이런 부분이 다 꺼져 있었어가지고 옆볼이랑 한 번 맞는데 볼륨감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스컬트라를 선택을 하게 됐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3회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3회차까지 맞아야지 했는데 그냥 1회차만 했는데도 볼륨이,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너무 막 빵빵하고 이런 거는 싫어서 볼륨이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드는 정도여서 굳이 더 안 맞아도 되겠다. 만약에 이게 좀 꺼지면 겨울에는 감염 위험이 좀 적으니까 겨울에 조금 더 맞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제 피부관리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DM 등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물어봐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